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얘기 오늘도 들어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하지만 후자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걸 이유로 설명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저는 뭐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유 자체가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주식시장은 그게 아주 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악재의 완화. 딱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약 500만 명 정도 감염이 됐죠. 근데 저는 더 많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끝날 거다. 적어도 10% 정도까지는 감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악재가 터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자금을 수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또 그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감염을 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라든가 이동 제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럼 사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이동 제한을 풀어줘야 사람이 움직이고 생산활동을 하고 소비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미국 시장은 요 단계다라는 거죠. 이동 제한을 50개 주에서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미국 시장을 반등으로 끌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경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에 가장 근접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노비오라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람데시비르를 임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항체가 또 잘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시장이 그거에 또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항체가 생기는 거는 일단 지금 임상 중이잖아요. 임상이 적어도 세 번 정도까지 하죠. 3상까지 하죠. 그리고 원래 약이 만드는 10년 넘게 걸린 걸 패스트트랙 한다고 해서 1년 뭐 내년 초 뭐 이런데 그거는 갖다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었어. 근데 뭔가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참 웃긴 얘기지만 시장은 항상 뭐냐 희망을 먹고 산다는 거죠. 희망을 먹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서광처럼 비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뉴스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락해요. 그렇지만 진행이 잘 된다. 그 순간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또 어차피 경제 활동을 못했으니 경제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움직여서 활동이 시작돼서 예상된 지표보다 약간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되는구나. 이래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강력한 어떤 회복 신호가 아니라 되고 있구나. 돌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포인트가 잡힌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저께 올랐죠. 사실 하루 빠졌어요.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유료방에서는 오늘 새벽에 어저께 하락만큼은 되돌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돌려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신중론. 그 전날 나왔던, 제 약품에 대해서 신중론이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한 3, 4%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상이 다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빠질 거다. 그러면 재료로 빠진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결국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월봉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월봉 차트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차트는요, 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지워졌는데요. 이 월봉에서 보시면은 현재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5월선가 이제 좀 있으면 좋아하는구나. 돌파될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저것보다는 미래를, 과거를 많이 봐요. 과거에서의 후행 스팬 위치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반등 가능성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 애매모호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게 돌파가 됐을 때 목표치를 보면요.
미국이 목표치가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물론 월봉상으로는 뭐 올라봐야 지난번 고점에서 약간 연장선에서 뭐 3만 뭐 전후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된다고 보지만 일봉상으로는 상당한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우는 이제 200일선까지 못 왔죠. 우리나라 거의 200일선 거의 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2020 얼마가 200일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2000 안 찾겠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갭이 세 번째가 나와서 갭을 좀 메워주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 최고가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건 맞고요. 미국도 역시 지금 재료는 없어요. 하나 개선되는 모습 그 자체가 시장에는 희망을 먹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다 해석을 하셔야지 그거 아니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가 악재밖에 없는데 이러면 일단 시장은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가 나는 겁니다. 항상 시장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시장은 항상 변화가 심하고 의외의 요소가 시장을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걸 해석한다면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정상적인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에서 안 좋고 코로나가 진행형이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가 나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경제활동이 진행된다면 조그마한 희망이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를 또 시장에서 투자하던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속된 말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구멍이 열려 보이는 느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주 동굴 같은 데 갇혀있는데 햇빛 하나만 보여지면 그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저기를 뚫을 수 있을까? 공기가 들어오는 거 이런 생각하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불렸다는 유동성을 한번 믿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두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국내장의 연기금이요. 상당히 그 시장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오늘도 주가가 아까 연기금이 한 200억 매도해가지고 약간 밀렸다가 연기금이 사니까 올라왔어요. 일자별로 보시면 연기금이 매수가 저쪽에서 봐야 되겠네요. 네, 이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줘서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단 기관화 장세가 형성됐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국내장을 모습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거기서 외국인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베이시스를 콘텐코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장은 연기금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과열됐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개인 입장에서 연기금이 우군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우군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의 모습은 기관의 물량을 개인한테 던지고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던져주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핑퐁 게임 하듯이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군인 건 맞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연기금이 생각처럼 과열권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과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시장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제일 좋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을 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요. 차트적으로도 시간적인 공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3주 정도는 지나야 삼성전자에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회원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기금이 과열인지 아닌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SK가 멈춰 있다는 것은 과열이라고 안 보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어차피 많이 빠졌던 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과열이 아닌 거죠. 어차피 삼성전자 먼저고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거고 삼성전자가 고점을 치고 갈 때가 과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열이라기보다는 상승 유지 국면 그리고 여전히 상승이 좀 남아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은 증시 우군으로서 좀 더 시장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저는 외국인의 방향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기관이 팔잖아요. 그리고 개미가 사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아까 제가 주고받고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외국인이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어요. 340억 정도. 요 정도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60일선 위로 시장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올라온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아직 우리나라 200에서 못 갔잖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보통 21선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들어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거의 고점이 돌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요즘 매도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적은 양으로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구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구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차하면 들어오겠다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얼마 전에 외국인이 한번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것처럼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0이 돌파됐죠. 700이 돌파가 되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 어떻게 되나? 더 가나? 아니면 조정을 줄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회원들한테 제시한 건 726이었어요. 그래서 맘 놓고 매매를 시켰고요. 지금 저는 726이 돌파가 되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답을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재료가 별로 없는 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방향성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한테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컨트롤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스닥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 어저께 조정 때 나스닥은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어요. 나스닥이 또 견조하거든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나스닥처럼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선 돌파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조정을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관점으로 시장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형성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조정을 줄 때 조정을 막 미국이 조정을 주고 우리나라 조정을 잠깐 줬잖아요. 그때도 코로나주가 많이 빨렸어요. 빠진 이유는 딱 그거예요. 미국에서 백신이 만들어져 버리면 관련주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약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파동을 제가 여의도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클래스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파동을 그리지만 저점 높이 고점 높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약이 완전히 들어와서 치유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몇 개월 전까지는 계속 이 종목들은 파동을 그릴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종목의 많은 종목들인 이 코스닥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코스닥 좀 더 상승을 열어두고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피는 2000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714. 코스닥이 확실히 빨라 보이죠? 예, 오빠 700 올라오는 것도 빨랐고 벌써 보면 714 상승률 자체가 코스닥 중심의 흐름들을 굳이 여기서 먼저 버리고 코스피로 간다? 그럴 필요는 정말 없어 보이는 흐름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